안녕하세요.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의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입니다.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요. K젤라또로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설악젤라또의 김승현 대표인데요. 패기 넘치는 김승현 대표의 스토리,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강원 도립대 창업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뭔가 연구에 열중인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들은 바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속초에서 젤라또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컴퍼니의 대표 김승현입니다. 먼저 저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강연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고, 공학을 전공했음에도 조금은 특이하게 이제 F&B 업계에서 계속 종사를 해오면서 한 8년에서 9년 정도를 이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젤라또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진심을 담은 젤라또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아이스크림 덕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주제는 다 된 밥에 로컬 뿌리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된 밥에 로컬 뿌리기, 이거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인가? 왜냐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살짝 비틀어서 다 된 밥에 로컬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저희가 밥상에서 먹을 때 밥이 맛있어야 국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주제처럼 뭐 다 된 밥에 로컬 뿌리기, 뭐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막 이런 속담들이 있듯이 밥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속담에도 밥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다 된 밥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밥은 기본이 되는 비즈니스가 단단한 것이 이제 다 된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의 무기는 로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로컬을 이제 다 된 밥, 잘 만들어진 맛있는 밥에 로컬이라는 반찬, 로컬이라는 시즈닝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맛있는 밥과 반찬이 완성이 되고, 그게 바로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다 된 밥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다 된 밥을 잘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저희 엄마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저희 엄마는 진정성을 가지고 아들이 정말 맛있게 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밥을 지어주실 거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또 지어주시겠죠. 조금 더 좋은 뭐 쌀을 사용을 한다던가, 뭔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신다던가 해서 아들이 무럭무럭 먹고 자랄 수 있는 맛있는 밥을 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계속해서 밥을 지어오시면서 쌓인 경험도 맛있는 밥을 짓는데 무시를 못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로컬 비즈니스에서 다 된 밥,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조건도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과 경험, 그리고 높은 기준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첫 창업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F&B 업계에서 일을 계속 해왔었지만 처음에 하는 창업이었고, 제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할 수는 있었지 직접 무언가를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세팅을 하고 그거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쭉 라인업을 하기도 하고 가서 상담도 많이 받고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익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기도 했었고 이런 프랜차이즈를 또 준비를 하면서 뭐 제가 나름대로의 뭐 경쟁 업체들도 분석을 하고 뭐 장소도 분석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던 것이 저 스스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진정성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이 다른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것은 나의 사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건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모든 가격이나 뭐 재료, 메뉴 같은 것들을 다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이라던가 뭐 메뉴를 새로 개발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날 웍에 볶음밥을 볶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약간 프랜차이즈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루어내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다 보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인지 조금씩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된 부분도 있었고 제가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긴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저의 창업인 프랜차이즈 식당을 폐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폐업을 하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그렇게 폐업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또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에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제가 했던 경험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공학도로 살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똑같이 이제 대기업 취업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부서에서 두 번을 저를 최종 면접에서 떨어뜨리면서 제가 취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었던 그런 취업 준비를 했었던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했었던 F&B 업계 쪽에서의 일을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이제 해야 할 것 같은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도 했었었는데요. 대기업 취업이 저에게는 해야 할 것 같은 일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사는 그런 상상도 해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질소 아이스크림 스타트업에서 한 3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즐거웠고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하고도의 관계도 너무 좋았고 제가 아까 이제 진정성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정말 진정으로 그 일을 재밌어하고 그 진정성이 손님에게 전달되는 경험들을 이곳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아이스크림 혹은 젤라또를 만드는 사업을 창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질소 아이스크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특성상 뭐 한 부서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 그 다음 여러 업무들을 해봤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매장 관리나 뭐 인력 관리, 뭐 레시피 개발, 제조,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다 경험을 해봤었고, 그러면 제가 이걸로 아이스크림이나 젤라또를 만드는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이 경험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진짜 처음부터 해볼 수 있나? 해본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3년을 일했다고 해도 저는 그 안에 이제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서 일을 했었던 것이지 그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걸 직접 해볼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을 폐업하고 제가 살던 원룸 1층에 5평짜리 오래된 나가지 않는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서 3개월만 월세 20만 원에 해서 총 60만 원을 먼저 드리고 그곳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로 세팅을 하고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젤라또를 만들기 위해서 뭐 냄비에 우유, 생크림, 뭐 각종 재료들을 넣고 집에서 끓여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폐업을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마땅히 자금적으로도 충분한 양이 남아있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동생에게 휴가를 내고 같이 황학동을 가자고 해서 거기서 이제 중고 냉장고와 뭐 냉동고를 싼 값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제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아이스크림을 바로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고, 그래도 이제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을 어느 정도는 내가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검증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질소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일했던 3년의 경험과 제가 스스로 이것을 해볼 수 있는지를 검증했었던 경험이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젤라또에 굉장히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었던 프랜차이즈 식당과 지금의 저의 브랜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경험에서 오는 단단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MVP,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젤라또를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높은 기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경쟁력이 있나, 그 다음에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나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이 기준을 높여왔거든요. 제가 만약에 속초에서만 나는 속초에서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야, 최고로 맛있는 젤라또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젤라또를 만들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뭐 식품공학 서적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뭐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제 다른 전국에서 맛있다는 젤라또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가 만들었었던 초기의 제품과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이것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운이 좋게도 정말 젤라또를 잘 만드시는 사장님 한 분을 뵐 수 있었는데, 그분께 제가 이렇게 좀 절박한 심정이고 꼭 이것을 잘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움을 청했더니 또 이제 가르침을 주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룸 1층에 있던 조그만한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배달로 저희 젤라또를 판매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컬이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손님들, 고객들께서 즐겨 드실 수 있는 뭐 초코나 바닐라, 뭐 얼그레이, 녹차, 뭐 이런 맛 위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올린다고 올리고 수정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손님들께서 막 좋은 리뷰, 뭐 이렇게 높은 별점 이런 것들을 주셨던 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4.4점, 뭐 4.5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만 이제 이 리뷰를 통해서 제가 그 피드백을 즉각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저의 제품 젤라또를 만들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리뷰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맛이 너무 연해요 라고 하면 좀 더 진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너무 달아요 라고 하면 좀 더 달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간 판매를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운영하던 배달의 민족 가게는 평점 5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키워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속초에 자리한 한 매장인데요. 아침부터 젤라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얼리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젤라레에서 파생된 젤라또. 우유와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로 만들어 지방 함량이 낮은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에 그가 개발한 아이디어까지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높은 기준,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준비해왔던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다 된 밥, 맛있는 밥을 잘 짓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맛있게 지어진 밥에 저는 이제 로컬이란 시즈닝을 얹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컬은 그 자체로만 가치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들었던 이제 맛있는 밥에 이 로컬이라는 것이 비로소 얹어졌을 때 로컬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로컬을 저희가 잘된 밥에 뿌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저는 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로컬 네트워크와 로컬 인재 그리고 로컬 창업 지원입니다. 먼저 로컬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로컬 네트워크는 2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물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로컬의 물적 네트워크는 이제 로컬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로컬 물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창업자들이나 로컬에서 이러한 재료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또 다른 사장님들이 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속초로 이주를 오면서 아무런 로컬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제 외지에서 단순히 그냥 속초가 좋아서 이사를 왔던 사람이었고 로컬의 기반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연고 뭐 혹은 친구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로컬에서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로컬 네트워크를 제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어야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배달의 민족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이제 로컬을 뿌리기 위해서 열심히 강원도를 누비면서 다녔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갔었던 곳이 이제 횡성의 범산 목장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로컬을 뿌리기 위해서 많은 검색들을 해보고 막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젤라또의 가장 주 재료이기도 하고 중요한 재료가 우유이니 강원도의 재료를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범산 목장을 알게 되었고 무작정 전화를 드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정말 황당하게 저를 맞아주셨던 그 팀장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로컬의 재료를 활용을 해서 젤라또를 맛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또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의 첫 로컬 물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었고요. 평창에 있는 라벤더 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라벤더를 저희가 또 공급을 받아서 젤라또를 만들고 싶어서 또 연락을 드리고 평창의 라벤더 팜을 찾아가서 저희가 라벤더 팜에 유기농 라벤더를 가지고 현재 라벤더 젤라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맛보신 또 이제 평창 라벤더 팜의 이사님께서 이곳에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올해 또 테스트로 판매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로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의 광고를 진행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요때 이제 또 로컬에서 이런 광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을 알게 돼서 속초에 이제 대중교통에 이렇게 모니터들을 달아서 이제 로컬 기업들을 광고해주는 이런 광고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저의 네트워크들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차 우연히 들른 속초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정착했는데요.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에게 속초는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햇섭 인증은 필수고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퇴비나 유기질 비료만을 이용해 재배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죠. 각자의 비즈니스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창업자로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먼저 창업을 했었던 창업가가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 창업가에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저희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저희 창업자들끼리 무언가의 축제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들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컬 인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로컬로 바꾸면 로컬 비즈니스에서는 로컬 인재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기도 했었고, 처음에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명의 직원을 같이 모셔와서 서울에서 속초로 모셔와서 함께 일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속초라는 지역이 익숙하지 않고 서울에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이 뭔가 낯설고 좀 지방이라는 곳에 대한 이제 어려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로컬 인재들을 한번 채용을 해서 함께 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아까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을 했을 때 저와 함께 알바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을 접게 되면서 다른 로컬 기업에서 약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저희와 함께 다시 일을 해보기 위해서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대표가 있는 곳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로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로컬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로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로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 사업을 그냥 도와주는 직원이 아니라 같이 로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고 같이 성장하면서 차후에는 저희 이제 로컬 인재들도 또 다른 로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같이 성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컬의 창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로컬 지역에서는 굉장히 로컬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 그리고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진심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원 스타트업 예비기술 청년 육성 사업이라는 것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관기관인 강원도립대학교와 또 연결이 되기도 했고, 그 강원도립대학교의 창업교육센터에 입주를 해서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서 또 저는 그 다음해에는 제가 로컬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로컬 크리에이터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올해 2022년에는 이제 강원 지역의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창업자로서 또 기업가 정신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로컬 비즈니스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한 기회들을 알아봐야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러한 지원들과 본인의 신념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간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이루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된 밥에 로컬이라는 맛있는 시즈닝을 뿌리는 것으로 저희의 비즈니스를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그냥 로컬만을 추구하게 되면 저는 특이한 제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맛있는 잘된 밥에, 다 된 밥에 정말 적절한 로컬이라는 시즈닝과 반찬을 뿌리게 된다면 정말 특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젤라또를 만들고 있고, 속초에 왔으니 설악 젤라또를 한번 가보자가 아니라 설악 젤라또의 그 특별한 제품을 먹기 위해서 속초에 가보자라는 고객들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젤라또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저트 쪽으로의 이제 사업 확장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프로세스로서 먼저 더 맛있는 밥, 잘된 밥을 지어놓고 그런 그 밥에 이제 맛있는 반찬, 시즈닝인 로컬을 얹어서 더 좋은 밥에 더 많은 로컬들을 한 번 더 뿌려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강연 들으면서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강원도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해서 여기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건데, 네네. 뭐 살아보시면서 힘드신 점이나 좋으신 점, 네. 뭔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강원도로 이주를 오게 됐었던 계기가 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업무가 많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한번 왔을 때 속초에 잠깐 쉬러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좋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서 며칠을 있어 보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난 내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곳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서울에서는 저희가 너무 막 바쁘게 지나다니고 뭐 항상 지하철을 타고 이러니까 하늘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속초에서 이제 일을 하고 강릉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항상 하늘과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서 살 수가 있고, 뭔가 이제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없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런 로컬의 가치들을 제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이나 성취감도 좀 있고요. 저도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세요? 그래서 저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네. 왠지 딱 자연 좋은 곳에 가면 네, 맞아요.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 누리고 사시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저도 그냥 강원도를 가버릴까 이번에. 그럼 저는 제주도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프랜차이즈에서 또 이렇게 몸도 담아보셨고, 네. 그리고 지금 창업도 해보셨는데, 네네. 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차이점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제가 조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노력을 하고 뭐 조리법을 바꿔보고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각자 개인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것 부분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끝까지 다 기획을 해서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애정이 많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고객님들이 그 가치를 알아봐주고 오셔서 그 저의 브랜드를 소비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뿌듯하고 이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소비자분의 네. 정말 뭐 맛있었어 뭐 이런 감탄이나 이런 거 기억 남으시는 거 있나요? 1화? 지금 두 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한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프로에 나오는 그 이태리 출신의 파브리 셰프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주셨고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하다. 왜냐면 여기에서만 있는 메뉴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로컬 메뉴들을 드셔보시고서는 정말 맛있다. 이태리 분이잖아요. 젤라또는 또 이태리에서 온 아이스크림의 종류다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고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우리의 제품을 먹고 정말 맛있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아까 말했던 내가 밥을 또 잘 짓고 거기에 로컬을 잘 뿌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분의 손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로컬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건강하게 좀 디저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뭐 논GMO나 무농약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는데 아드님이 속초에 올 때마다 여기를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은 한 5살, 6살 되는 꼬마 손님이고요. 항상 이제 다른 데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면 뭐 입 주위에 이렇게 막 뭐가 나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만 와서 먹으면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좀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를 또 내가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뿌듯하셨겠어요. 그게 정말 프랜차이즈와 개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쪽으로도 우리가 펼쳐나가면 더 좋고. 네네. 그럼 혹시 오히려 이거를 더 확산하실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세요?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희는 일단은 매장을 뭐 이렇게 2호점 안 내세요, 뭐 3호점 안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강원도의 로컬 권역 안에서 저희 제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까 저희 발표에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뭐 평창 라벤더팜이나 뭐 양양의 서피비치 이런 곳에서 조금씩 이제 저희 제품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원도 가보고 싶습니다. 꼭 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거기 네. 안에 그 지역 창업가분들의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좀 얻기도 하실 것 같고 네. 어떠신지 그런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지역 창업가의 네트워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청년 창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각각의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각자의 인사이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저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어떤 로컬의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우리 젤라또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 진짜 많은 막 아이디어들을 던져주세요. 거기서 하나 이제 그분들은 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거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젤라또 중에 메밀 젤라또가 있습니다.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에 이제 배경이 됐던 봉평의 메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밀 어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메밀로 젤라또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또 메밀 젤라또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메뉴가 또 된 것처럼 그런 이제 지역의 창업가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서로의 대화 안에서도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로 창업을 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언가에 고충이 있을 때 좀 더 진짜 진심으로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도 되고 또 먼저 해왔던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 한번 다른 방향을 고민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의 로컬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굉장히 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메밀 그것도 누군가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냥 가볍게 대화 중에 메밀도 있고 뭐도 있고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딱 캐치가 된 거죠. 그분은 이제 가볍게 저한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참 좋네요. 그분은 네. 가면 볼 때 뿌듯해 하시겠어요. 나의 의견이 조금 0.1%. 뿌듯해 하시고 이제 평생 무료권을 또 드리고 우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거 말고에 네. 그분들 안에서 또 어떤 장점 같은 게 또 있나요? 같이 모였을 때? 같이 모였을 때는 이제 각자의 아이템이 있고 이제 이런 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최근에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창업가들끼리 우리가 로컬에서 한번 축제를 개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을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 뭐 광고를 하시는 대표님도 뭐 드론을 하시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각자의 아이템들을 적절히 버무려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서 시청에 제출을 해서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어떠한 주관 기관 없이 저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로컬 인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었는데 네. 우리 전라도에 그런 로컬 인재 양성에 관련된 노하우가 네. 있으신지? 노하우기라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신념 같은 건데 제가 그래도 여러 F&B 업계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약간 직원이 부품이 되는 모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 로컬 인재들이 저희 그냥 브랜드 매장 혹은 뭐 제조 사업장에서 부품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이제 또 고구마 젤라또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남자 로컬 직원이 저 양양에 진짜 고구마 맛있는데 아는 데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날 바로 차 끌고 양양에 가서 가져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개발해볼래? 얘기해서 이제 저는 관여를 안 하고 그 친구가 자기만의 메뉴 고구마 젤라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직원들이 자기가 계속해서 이 브랜드 안에서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해갔을 때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과 거기서 느끼는 본인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로컬의 인재들이 로컬의 브랜드들에서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 나중에는 또 이 친구들도 로컬에 관련된 비즈니스의 창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혹시라도 창업을 한다라고 로컬에서 나간다고 하면 저는 미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이념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만드는 거는 보통 제조, 뭐 고구마를 딱 정했으면 네네. 그게 나오는 시간까지 네네. 한 어느 정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한가요? 이게 사실 메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어떤 거는 상상한 대로 딱 만들자마자 되게 마음에 든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막 한 2달, 3달을 막 바꿔가면서 해도 막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 직원이 지금 개발하는 고구마 젤라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길 갔었어요, 미국에. 네. 근데 어떤 되게 이색적인 아이스크림 집이 있었는데 줄을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좀 대표 메뉴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참 이색적이다 싶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약간 메밀이나 우리 네. 이런 쪽에 우리 흔히 사랑받을 수 있는 쪽이었다면 네. 뭔가 좀 이색적인 어떤 무언가도 좀 추가해 보실 뭐 그런 연구도 좀 하고 계신지? 이색적인 거를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네. 아직은 좀 개발 단계가 저에게 너무 쉽지 않아서 아. 계속 개발 중인 메뉴가 하나 있는데 네. 명란입니다. 와. 네. 왜냐면 이제 속초 이제 뭐 고성 이런 지방이 워낙 명란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명란을 활용을 해서 젤라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걸로 특허를 출원해서 최근에 이제 등록이 돼서 제가 특허증을 또 처음으로 받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손님들 혹은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많이 개량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수산물을 아이스크림에 좀 이게 접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잘 만들어서 또 특이하지만 정말 특별한 메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검색했다가 그런 집을 발견했다면 저 네. 무조건 가볼 것 같아요.
너무 이색적인 네, 것 같아요. 꼭 개발해서 아, 모셔야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명란 크림 파스타는 들어봤지만 네. 또 명란 또 젤라또가 나온다. 네. 너무 또 되게 주로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냥 늘 주변에 열어놓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늘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열어놓는 편이고, 이제 주변에서 막 이야기해주는 것들에서도 좀 캐치를 하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벤치마킹 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색도 좀 많이 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고향은 어디세요? 저 고향은 서울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부모님은 지금 약간 경기도 경기도에 네, 계셔요? 계시고요. 이렇게 지금 성장하셨잖아요. 네.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우리 자녀분도 네.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 그래서 아. 창업해볼까? 이런 걸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머니가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창업에 대해 로컬 창업이나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좀 한번 들려주시면. 사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는 약간 하고 싶은 거는 해라 라고 해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취업을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약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시듯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 젤라또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부모님이 경기도권에 계시니까 뭐 직장 동료분들 혹은 친구분들이 뭐 속초 간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가게 한번 들러봐라 이렇게 또 추천도 해주시고, 네, 오셔서 또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드셨을 때 만족하는 거 보면 또 저 또한 또 뿌듯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자녀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업을 하는 것은 그 아드님, 따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한 번에 또 실패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 다음에 하시는 창업을 정말 더 잘 꾸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게 응원을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나중에 훌륭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부모님께 한마디 좀 아이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아이고, 어머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보실 수 있고, 네. 자녀를 둔.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 그럼 먼저 말씀을 네. 한번 해볼까요? 아유, 어머니. 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또 그것을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실패했었던 거를 다시 경험 삼아서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할 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제 내가 도와줄 순 없지만 응원한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에서 저는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마음이 다 전달됐을 것 같고, 네. 아까 그 실패에 대한 부분 조금 이야기하셨었는데, 네.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근데 그 실패도 나중에 경험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게 네. 나한테 자산이 됐는지, 그러면 그걸 아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의 열심히 준비를 잘 해왔던 게 이제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것도 잘 못 해내는 약간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실패에서 제가 분명히 배운 점들이 많았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제 브랜드가 다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실패는 물론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얘기 들으면서 저도 되게 뭉클했는데요. 네. 아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큰 용기와 희망이 또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로컬이 글로벌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에 로컬이란 양념을 한 스푼 더한 김승현 대표. 세계에서 K젤라또의 선전을 기대하며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컨텐츠 빌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